제가 실시간 방송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라도 그 방송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남겨놓은 채팅, 실시간 채팅을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일일이 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여러분이 영상 밑에 써놓은 댓글도 최대한 챙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댓글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들었던 재판 내용과 판결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속상하다. 좀 더 객관적으로 방송을 해달라. 뭐 이런 댓글이 간혹 눈에 띄어요. 근데 재판부가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판결인데 그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는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논평과 주장을 담아서 했던 방송 내용이 나중에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객관적이지 않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재판부의 판결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느냐, 얼마나 부합하느냐가 객관성을 평가하는 잣대라면 지금 김용 사건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방송은 유동규 씨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대부분 다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주장하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물론 유동규 씨의 주장은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고 일방적인 주장을 많이 담고 있기는 하지만 결론은 마찬가지거든요. 재판부가 유동규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근거가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남욱의 주장, 정민용의 주장과 일치한다. 근데 유동규 씨와 남욱, 정민용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진술을 한 것이고 그것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재명의 선거 자금을 김용에게 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재수사하면서 10월 6일에 남욱이 처음 진술을 합니다. 유동규한테 돈 줬어. 그러면서 그 돈 전달자 역할을 했던 이몽주가 작성했던 리스트 골프라고 하는 메모지를 제출을 하죠. 유동규한테 돈 줬다라는 얘기를 남욱이 진술을 하니까 그 이틀 뒤에 유동규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거예요. 돈 받았다. 그런데 내가 쓴 게 아니고 그중 일부는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김용에게 전달했다. 그러니 이 둘의 진술이 일치할 수밖에요. 결과적으로. 또 유동규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일치한다. 그러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객관적 증거나 사실을 보지 않은 채로 유동규가 진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동규가 진술을 했는데 뭔가 객관적 사실하고 어긋나요. 그러면 검찰이 유동규를 불러다 놓고 면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확인한 내용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켜줘요. 그러면 그 면담 뒤에 유동규의 진술이 바뀝니다. 그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고 유동규의 진술의 변화 과정, 그 변화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것이 변호인단의 줄기찬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다 배척해버리고 유동규의 진술의 대부분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법정에서 실제로 나왔던 이야기를 사실은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해드려요. 거기에 논평과 주장을 곁들이죠. 누군가는 유동규의 주장을 믿을만해, 제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죠. 저것에 허점이 있다. 앞뒷말이 맞지 않는다. 또는 다른 사람과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당장 유동규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사실혼 배우자와의 주장도 서로 일치하지 않거든요. 표창장,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판결문에 보면, 특히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에 보면요, 최성애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최성애가 진실된 증인이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 유동규 씨가 관련돼 있는 대장동 사건, 정치자금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사건도
최성해에서 시작해서 최성해로 끝납니다. 최성해가 발급권자예요. 최성해가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나는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 내가 발급을 해줬다면 또는 결제를 했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교육자의 양심을 택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교육자의 양심을 택한 사람이 학위를 3개나 위조를 해요. 그리고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를 횡령을 해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재판부가 진실된 증인이라고 추켜 세웠던 그런 증인이 최근에 법원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실제로 그 표창장 사건 당시에 일부 위증을 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마지못해 시인을 합니다. 최성해가 사건 당시에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까?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왔어요. 당장 최근에 최성해 씨가 모 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 공식석상에 참여를 해서 저 이상한 사람이, 조국을 가리키면서 저 이상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더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작업을 했다. 이전에 본인의 조카하고 대화 나눈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죠. 거기서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조국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내가 조국하고 싸웠다. 공산당 된다, 공산화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자의 양심대로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진술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 가능성, 그 동기는 여러 가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장 재판 과정에서는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최성해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때 청탁을 넣었는데, 정경심 교수 통해서 청탁을 넣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앙심을 품었다. 실제로 그 청탁을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했던 동료 교수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 교수 녹취록에서는 정경심 교수에게 최성해 총장이 전권을 위임했다라는 대목도 나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줬던 그 이유도 나오죠. 최성해 전 총장이 조민 씨를 며느리 삼으려고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조민 씨에게 용돈도 주고 외국에서 선물도 사다 주고 가족이 보라고 오페라 VIP 자리 예매도 해주고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니까 양복 맞춰준다고 집으로 재단사 보냈다가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그 아들이 좋아한다는 천연사이다를 박스째 실어 나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본인 지갑에는 조민 씨 사진을 넣어가지고 다녔고 실제로 본인의 아들과 맞선 자리, 소개팅 자리까지 주선을 해서 둘이 만나게도 했었습니다. 근데 조민 씨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결국. 이런 정치적 의도, 청탁 거절, 그리고 개인적인 서운함, 여러 가지가 이 동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사건 관련해서 그동안 제 방송을 꾸준히 지켜본 분들은 익숙한 내용일 텐데 그때 당시에 방송을 보지 않거나 최근에 와서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말 나온 김에 그 말씀도 좀 다시 한번 드리죠. 이 표창장 사건은 최초에 검찰이 기소한 게 조국 인사청문회 당일이었죠. 그날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저 국힘 의원들이 마치 검찰이 곧 기소할 거라는 것을 상호 소통하고 있는 양 기소하면 사퇴할 거냐 이렇게 몰아세웠었죠. 실제로 그날 밤에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의 기소, 9월 6일에 기소했던 표창장 위조 혐의, 이거 무죄 나온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유죄잖아. 유죄 나온 거는 나중에 재판하다가 검찰이 다시 한번 기소를 했습니다. 그게 유죄가 나온 거예요. 왜? 인사청문회 당일에 당사자 소환 조사도 한 번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최성해 말만 믿고 기소를 했던 거예요. 조국 낙마용으로. 그런데 재판이 시작됐는데 증거가 없어요.
거의 백지 기소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주요 공소 사실을 다 수정을 해요. 범행 일시도 달라지고요, 장소도 달라지고, 공범자도 달라지고, 사용 목적도 달라지고, 동기도 달라집니다. 방법도 달라져요. 모든 내용을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기소를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공소장이 사실에 일관성이 없다. 이거 전혀 다른 사건 내용이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검찰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려면 기존의 공소장을 철회하고 취소하고 기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왜? 항소심 가서 이게 공소 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 항소심 가서 다시 다퉈보겠다. 이 재판부는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항소심 가서 또는 상고심 가서 단 한 번이라도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툰 적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주장한 적이 없어요. 왜? 이미 목적 달성했거든요. 그러니 검찰이 최초의 잘못된 기소를 철회하지 않았던 이유는 9월 6일에 조국 낙마용으로 기소했던 그 공소장이 백지 공소장이었고 소환조사도 없었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야밤에 기소를 했는데, 그거를 기소가 잘못됐다고 철회를 하고 나면, 취소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날 정치적인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잖아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고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에 도전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9월 6일에 기소했던 표창장 위조 혐의는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무죄 판결 나왔습니다. 근데 언론이 이런 사실을 보도하나요? 그러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죠. 이 사건은 출발부터 정치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자, 그 이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조국은 안 된다라고 했던 명분이 뭐였습니까? 사모펀드였어요. 조국펀드, 가족펀드, 정경심 실소유주. 공소장에 실제로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근데 재판 결과는 어떻습니까? 조국펀드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정경심 실소유주 다 부인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에게는 일부나마 사모펀드와 직접 관련된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사모펀드 직접 관련 혐의는 다 무죄 나왔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관련된 혐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그리고 극히 일부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이것만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무슨 실소유주다, 조국펀드다, 이런 거 다 무죄가 나왔어요. 인정이 되질 않았어요,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혐의였던 사모펀드 혐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표창장, 9월 6일자 표창장 기소 혐의, 이거 다 무죄 나왔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죠.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조국펀드라고 했는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 자체가 기소된 바가 없어요. 엉뚱하게 지금 딸의 입시 관련 혐의, 아들의 입시 관련 혐의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니까 검찰은 그러죠. 언론은 그러죠. 거봐, 유죄잖아. 어찌됐든 유죄잖아. 나쁜 사람들이었잖아.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었다, 수사가 잘못됐었다,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었다라는 사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런 이야기만 주야장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창장 사건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끝까지 하겠다, 나중에라도 바로잡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최근에 최성해 전 총장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허위 주장을 했었던 사실, 위증을 했었던 사실을 시인받았잖아요. 그게 그 진실규명 작업의 일환인 겁니다. 검찰이 압도적인 공권력을 가지고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조국을 털고 이재명을 털잖아요. 그 압도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최성해를 턴다면, 최성해가 위증을 했는지를 수사한다면, 또 유동규가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한테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 흥청망청 썼던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것인지 같은 양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법원이 독점할 수는 없어요. 법원의 판결에 오류가 없다면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을 이유가 없고요. 심지어 대법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나중에 오류를 치유하는 절차, 재심 절차, 재심 제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 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도 검찰의 오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그거를 비판할 수 있어야 그게 건강한 사회죠. 저는 최성해의 주장을 믿지 않는 것처럼 유동규의 주장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법정에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유동규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진술에 허점이 있지는 않은지 그 지점을 주의 깊게 볼 거고요. 수사 과정에서 특히나 검찰이 강압이나 회유를 하지 않았는지, 사건을 왜곡시키지 않았는지,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도 지켜보고 방송을 할 겁니다.